안녕하십니까. 박상규의 직설 3월 10일 월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일 지정이 예상을 깨고 갈수록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만약 이 선고일이 14일 금요일을 넘기게 되면 윤 대통령의 복귀는 그 확률이 하루가 다르게 하루가 갈수록 100%에 근접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근거 없는 희망 고문이다, 희망 부풀리기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근거를 갖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이 얼마 전에 이런 발언을 했죠.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이 세컨드폰, 그러니까 나라 돈으로 요금을 내주는 일종의 법인폰을 갖고 있다면서 그 통화 목적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폰들 다 비화폰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헌재 재판관들이 이 전화기로 외부와 소통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럼 이 재판관들은 누구랑 무슨 통화를 할 수 있을까요? 또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일까요? 현재 헌재의 평이 콘클라베라 불리는 교황선출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려졌죠. 결론이 날 때까지 철통 같은 보안 속에 근접 경호를 받으면서 오가고 있고 출퇴근 동선까지 다르게 하고 있다는 발표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와의 연락이나 전화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헌재 공보관은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는 그런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문형벤 이 소장 대행이죠. 이 세컨드 폰으로 극소수의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밖에 있는 동지들 두말할 것 없이 마은혁과는 이 소통이 계속되고 있다. 지금 우리법 연구의 후배이자 지금 끌어들이려고 하는 제1호 동지 아니겠습니까? 또 그 대상에는 이재명, 절친인 이재명, 그리고 최소한 문제를 없게 하기 위해서 이재명의 최측근 중 누군가와 계속 그 대상으로 통화를 하고 있다. 저 이렇게 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 증거는요,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두 가지 팩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떻게든 마은혁을 빨리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움직임이 더 빨라졌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 민주당이 시작한 그야말로 극한적인 장외 24시간 투쟁입니다. 이재명은 전 민주당원들에게 헌재 선고가 날 때까지 24시간 비상대기하고 장외 투쟁에도 적극 나서라고 지시했습니다. 좌파 단체들은 벌써 단식 투쟁을 시작했고 웬일인지 모르지만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단식을 시작했다고 하죠.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좀 뜬금없죠, 이 사람은. 그리고 내일부터는 아예 광화문으로 장소를 옮겨서 천막농성을 하면서 릴레이 연설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국회로 돌아와서 의총을 하고 심야 농성을 하고 철야 농성을 하고 지금 아주 그냥 난리가 났어요. 자, 뭔가 헌재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이런 그 확증을 잡지 않고서야 이럴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일부 좌파 재판관들이 이 세컨드 폰으로 그 상황을 시시각각 최소한 이재명의 측근에게라도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갑자기 이렇게 윤 대통령이 그 법에 따라 절차에 따라 직위원 판사의 판결로 석방된 것만 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이 난리북색통의 이유는 분명히 뭔가 헌재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지금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근거를 갖고 말씀드립니다. 문형배는 지금 헌재 재판관들 사이 분위기가 만장일치 8대0 인용은커녕 6명 인용도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이재명에게 SOS를 친 게 분명해 보입니다.
이재명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풀어줬다면서 심우정 검찰총장을 오늘 좌파 야당 4곳과 함께 공수처에 고발했어요. 검찰에 고발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명색이 검찰총장을 경찰에 고발할 수도 없었을 테니까 돌고 돌아 결국 공수처에 고발장을 넣은 건데요. 참 웃지 못할 코미디입니다. 공수처는 아시는 대로 나경원 의원 등이 차제에 당장 없애야 할 수사기관이라고 지목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자기들이 요구한 자진 사퇴를 이미 거부했고, 공수처 고발도 실효가 없는 정치적 제스처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만큼 잠깐 미뤄뒀던, 긴급의총 날 분출했지만 잠깐 미뤄뒀던 이 탄핵 카드를 곧 꺼내들 게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기왕 내친 걸음 하나만 하지 말고 최상목 대행 탄핵도 하자, 이럴 태세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이름을 지어봤어요. 쌍탄핵. 이 카드를 곧 꺼내들 게 분명합니다. 충분히 가능한, 지금 뭐 평상시 같이 역풍을 지금 고려할 때가 아니다. 지금 우선 마흔역을 빨리 집어넣든지 아니면 심우정을 보복으로 지금 탄핵하든지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서두르고 있는 모습이죠. 이 쌍탄핵의 진짜 목적, 사실은요, 최상목 대행의 탄핵입니다. 이를 겨냥해서 한덕수 대행은 오늘 헌재에 제발 나에 대한 탄핵 선고를 좀 빨리 좀 해달라고 요청하는 요청서를 냈어요. 그러나 헌재는 아직도 뭐 답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할 생각이 없는 것이죠. 특히 좌파들 중심으로. 지금 문영배 헌재 다수결로 하니까 이게 5대3만 돼도 다 그 좌파들 뜻대로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윤 대통령과 한 대행의 선고를 동시에 하는 방안, 이게 첫 번째라고 하고, 최소한 그 다음으로 한 대행 선고를 윤 대통령 선고 뒤로 미루는 방안을 지금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윤 대통령 석방 이전에 검토됐던 카드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통할 리는 지금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해요. 하지만 지규현 판사, 윤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판결했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 판결을 존중해서 석방 지위를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즉시 항고가 아니라.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카드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방심은 절대 금물입니다. 끝까지 지켜봐야 되고 경계해야 되는 그런 대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보수 성향 재판관 3인의 단합, 그리고 결행입니다. 현재 평의를 이끌고 있는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은 아시는 대로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에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의 제부입니다. 동생의 남편이죠. 뚜렷한 보수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윤 대통령 탄핵 변론 때 날카로운 질문을 곽종근과 홍장원에게 날렸던 정 재판관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도 기억나시죠? 조한창, 김복형 두 보수 재판관은 묵묵히 경청만한 분들이라 정 재판관이 더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까? 산신령 같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죠. 정 재판관은 최근 아들 결혼식을 치렀는데 헌재의 심판과 평의에 쫓겨서 아들 결혼에 불참하는 문제까지 심각하게 고려했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물론 뭐 다른 재판관들이 거긴 다녀오셔라 이래가지고 참석을 했고, 또 재판관들이 뭐 거기 가서 축하도 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얘기의 요체는요, 주심으로서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게 지금 긴박한 상황이 헌재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뭐 8대0 같은 분위기면 갔다 오시죠, 이미 다 끝난 건데,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 얘기를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인용에 필요한 6명이 부족하다는 뜻이 됩니다. 치열한 경론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거기에 한대행 탄핵까지 결정할 게 지금 너무 많아졌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윤 대통령이 석방돼 관저에 머물면서 최대한 대외 메시지를 자제하고 있고,
면담 인원도 최소화하는 이유가 뭘까요? 좌파들의 관저 정치 프레임에 걸리지 않으려고 하는 게 물론 중요합니다. 그것도 있겠지만 뭔가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신호가 헌재로부터 왔다. 그걸 포착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헌재 재판관들의 세컨드 폰을 문영배나 좌파 재판관들뿐 아니라 정영식 주심 보수 재판관들도 갖고 있고요. 지금 헌재의 분위기는 이재명뿐 아니라 이재명의 측근뿐 아니라 박선영 위원장 등을 통해서 윤 대통령 측에도 정확하게 전달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간에 쫓겨 날뛰는 이재명, 그리고 차분하고 절제된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은 다른 세상사와 마찬가지로 헌재 선고의 현재의 추가 어느 쪽으로 기울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선고일이 14일 금요일을 넘기면 하루가 지날수록 윤 대통령의 복귀 확률은 100%에 수렴한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상규의 직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